Ciao a tutti, benvenuti. 이탈리아로 갑시다. 이탈리아 인구는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국의 3배 정도 됩니다. 명목 GDP는 2조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총 20개의 레조네가 있는데요. 특별 레조네, 강한 자치권이 있는 특별 레조네 5개, 시칠리아, 사르데냐, 발레 다우스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가 있고요. 수도 로마는 라치오주의 중간쪽에 있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건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주,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1000만 명이면은 피자의 고향 나폴리가 있는 캄파니아 주와 볼로네제 파스타로 유명한 볼로냐가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이 두 주가 합친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그럼 로마로 가봅시다. 괴테는 로마를 볼 때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말대로 마음의 눈으로 로마를 보면 과거 그 고대 로마 시절 현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콜로세움은 베스피시아누스 황제가 전임 황제 네로의 흔적을 지우고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72년에 짓기 시작한 경기장입니다. 80년에 완공했는데 딱 그 한 해 전에 79년에 폼페이 쪽에서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더욱더 이런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로 열리는 공연은 검투사의 경기였고요. 검투사는 노예나 전쟁 프로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맹수와의 대결, 전쟁 재현극, 심지어 해상 전투를 공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4층 건물이고요. 1, 2, 3층에 각자 80개의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1층 80개의 아치가 전부 출입구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정원 5만 명이 입장하는데 20분도 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층에는 각각 아치에 동상들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공연이 뜸해지고 5세기 서로마가 붕괴한 이후에는 경기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축물처럼 여기도 지진 피해도 있고 석재들을 많이 떼어가서 지금 이만큼만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2000년 전의 건물이니까 이 정도만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다음은 포로 로마노입니다. 여기는 로마의 7개의 언덕 중심에 위치한 저지대였는데요. 묘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로물루스가 이 저지대를 흙으로 메웠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종교, 정치, 경제, 그러니까 전부 모든 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 생기고 황제들은 이런 기념비들을 세웠습니다. 신전, 개선문, 바실리카, 정치 목적 건물, 이런 흔적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는 전설의 입인데요. 산타 마리아인 코스멘딘 성당 입구에 위치한 대리석 조각입니다. 이 얼굴이 강의 신 홀로비오의 얼굴인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홀로비오가 손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보나 광장인데요. 여기는 8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곳에 경기장을 원래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장을 세웠었는데 16세기에 시민광장이 되었고 시민광장이 되면서 이제 막 번잡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니까 이곳에 살던 이노켄티우스 10세가 마침 교황이 되어서 이곳을 바로크 스타일로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여기 베르니니가 지은 콰트로 피오미 분수, 보로미니가 만든 산타니에세 인 아고네 성당,
이 베르니니와 보르미니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또 여기에 무어인의 분수도 있고 넵투누스의 분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판테온인데요. 로마 제정을 시작한 아우구스투스의 최측근 아그라파가 기원전 27년에 세웠습니다. 근데 80년에 소실되었고 12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돔에 지름 9m짜리 오쿨루스가 있는데요. 이 오쿨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태양빛이 내리쬐면은 이걸로 해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참 신기한 게 4월 21일 정오가 되면은 이 태양빛이 판테온의 입구를 쫙 정확히 비춘다고 합니다. 4월 21일이 로마 건국일이거든요. 기원전 754년 4월 21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해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태양신 아폴론과 동일시했는데요. 그러면 로마 건국일 날 4월 21일에 그 황제들이 이 판테온에 와가지고 입구에서 햇빛을 쫙 내리쬐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태양신으로서 모든 신을 위한 판테온에 들어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와,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608년에는 교황의 기증이 돼가지고 가톨릭 성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이 로쿨루스를 통해서 장미꽃잎을 쫙 멋있게 뿌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트레비 분수인데요. 여기도 정말 유명하죠. 로마의 사통팔달 도로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수로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14개의 수도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수나 욕장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트레비 분수는 처녀의 샘이라는 수원지에서 끌어왔던 수도시설인데요. 이 처녀의 샘은 기원전 19년 아그리파 장군이 로마로 귀환하던 도중에 식수를 찾았는데 한 처녀가 아그리파에게 수맥을 알려줘서 처녀의 샘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부조에도 아그리파가 있고 처녀가 있죠. 처녀가 아그리파에게 수맥이 어딘지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조는 아그리파가 수도망을 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게 뒤로 돌아선 채로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걸로 유명한데요.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돌아오고, 두 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세 번 던지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 던지는 그 행위의 기원이 옛날에 로마 아가씨들이 애인이 멀리 떠날 때 애인이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인에게 새 컵으로 분수에서 물을 떠마시게 한 다음에 그 컵을 분수 주변에 깨트려 버리겠다는 그 관습에서 시작된 건데요. 왜 굳이 컵을 깨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영화처럼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남자가 물을 탁 한 잔 마시고 뒤로 그 잔을 던지고 그녀를 감싸 안으면서 키스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로맨틱하죠. 그래서 이 한 손에 든 컵을 뒤로 휙 집어 던지면서 화끈하게 키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동전 던지기의 기원도 참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스페인 광장인데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 장면이 나왔던 게 정말 유명하죠. 지금은 금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수는 베르니니의 아버지가 만든 난파선의 분수라는 작품입니다. 또 보르게세 미술관인데요. 예술광 추기경 시피론의 보르게세,
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베르니니의 대표작이 특히 많은데요. 베르니니의 다비드, 25살 때 만든 거래요. 1년간 제작했는데 매우 역동적이죠. 그에 비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골리앗을 응시하는 매우 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조각인데, 한 세기 후에 베르니니가 만든 이 다비드 작품은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난 바로 그 후의 순간을 포착해서 조각한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또 베르니니의 다른 조각품들 역시 매우 생기 넘치죠. 대단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등등 엄청난 작품들이 있고요. 여기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치시 성당인데요. 카라바조의 성 마테오 영작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아비뇽 유수 전까지 교황청이 있었던 대성당이고요.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재건한 캄피돌리오 광장입니다. 여기는 산타 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인데요. 여기 키지 예배당에는 베르니니의 하바쿡과 천사, 다니엘과 천사가 있고요. 체라시 예배당에는 카라바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성 베드로,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이 작품이 있습니다. 또 승리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는 베르니니의 성녀 테레사의 환희가 있고요. 정말 로마는 어딜 가도 베르니니의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고전미술관 바르베르니 궁정관에는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 그리고 스탕달 신드롬이 발생한 베아트리체 첸치, 그리고 카라바조의 작품들로 볼 수 있고요. 빌라 파르네시아 미술관에는 라파엘로의 갈라테아의 승리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오클레티아 욕장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강제 동원해가지고 지은 욕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그 박해당한 그리스도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 성당도 지었습니다. 여기는 포로 트리아노라고, 여기도 하나의 광장입니다. 자, 로마에 왔으면 가톨릭의 총본사님 바티칸도 꼭 가봐야겠죠? 자, 여기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원래는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기서 박해당해서 돌아가신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은 건데요. 원래 이곳은 네로 경기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506년에는 율리우스 2세의 주문으로 더 크게 성당을 확장 공사한 건데요. 그때 브라만테가 건축을 시작해서 미켈란젤로가 여기 돔도 멋있게 지었고 마데르노는 내부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베르니니가 또 내부와 외부를 멋있게 장식을 했는데요. 교황의 영묘, 발다키노, 그리고 광장까지. 광장은 베드로의 상징인 열쇠 모양입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은 볼 게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간단히 뽑자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용,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화, 그리고 라파엘로 방에 있는 아테네 학당, 성체논이, 그리고 가장 보고 싶은 거는 시스티나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벽화 보시면 이게 예수님, 마리아, 베드로. 네. 자, 멋있네요. 바티칸은 정말 천정화랑 벽화는 꼭 보는 걸로. 자, 이제 토스카나주에 있는 피렌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르네상스 시대의 상징적인 도시죠. 메디치 가문이 있었던. 피렌체 두오모는 원래 여기가 성녀 레파라타에게 봉헌하는 교회였는데요. 13세기 말에 길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모에게 봉헌하는 교회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시민들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폴라가 유명한데 15세기에 브루넬레스키가 만든 겁니다. 천장화도 멋있고요. 그리고 성 조반니 세례당에는 기베르티가 만든 청동문, 북쪽의 문, 천국의 문. 멋있습니다. 각자 20몇 년씩 이 문 하나 만들 때마다 20몇 년씩 그렇게 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 여기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 많죠. 다빈치의 작품 그리스도의 세례, 수테고지, 보티첼리의 봄, 비너스의 탄생, 이거는 우르비노의 비너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리고 이거는 미켈란젤로의 톤도 도니, 이거는 라파엘로의 작품, 이거는 파르미자미노의 목이 긴 성모, 이거는 젠틸레스키 작품. 여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는 아까도 봤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있습니다. 이게 30개월이 걸려서 1504년에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시청사 그 광장에 위쪽에 설치하기로 된 거라서 한 15m 떨어져서 위로 올려봐야지 정확히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아래에서 보면은 얼굴이 너무 커 보이고 좀 그렇다고 하네요. 눈도 약간 짝짝이고. 여기는 시뇨리아 광장입니다. 야외 조각 전시장인데요. 조각이 그냥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엄청난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란치 회랑인데 여기 란치 회랑 안에도 조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청사와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베키오 궁전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보면은 자, 다음엔 팔라티나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PT 궁전의 2층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28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PT 궁전이니까 궁전의 모습을 그대로 활용해서 궁전의 모습과 미술품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티치아노, 마리아 막달레나, 카라바조, 잠자는 큐피트, 라파엘로, 베일을 쓴 여인까지. 자, 드디어 피사에 왔습니다. 피사에서 인증샷 한번 찍고 가야죠. 피사는 11세기, 12세기에 전성기를 지냈던 해상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투에서 사라센을 이기고 이때 이 승리에 취해서 전리품과 그런 걸로 이득으로 지은 기적의 광장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광장에 이 피사의 사탑, 피사의 대성당,
피사 세대당까지 다 있는 건데요. 여기는 뭐 설명할 게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인증샷 꼭 찍고 가야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재밌는 얘기도 많을 겁니다. 베네치아는 5세기에 훈족의 습격을 피해서 고대 로마인들이 이 석호의 섬으로 도망쳐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섬입니다. 이곳으로 피라온 사람들이 베니에띠암, 나도 여기 왔다 이렇게 외치는 데서 베니에띠암에서 베네치아의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였던 이 섬에 땅 깊숙이 말뚝을 박고 나무 판자를 얻고 그 위에 대리석을 깔고 건물을 지어 올려서 지금의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산마르코 광장 있고 리알토 다리, 두칼레 궁전. 이를테면은 두칼레가 여기에서는 대빵. 이게 베네치아의 대빵이 살던 데죠. 베네치아의 수로는 이렇게 S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도 섬도 베네치아가 여기 있으면은 리도 섬과 무라노 섬도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무라노는 유리공예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 또 가고 싶은 곳은 제 개인적으로 나폴리 피자 먹으러, 볼로냐 젊음의 도시, 미식의 도시 가보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음식. 젤라또. 아이스크림과의 젤라또와의 차이점. 젤라또는 공기가 훨씬 적어서 쫀득쫀득하고 생크림이 또 안 들어가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피자. 피자는 말할 게 없죠. 피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피자의 모습은 18세기 나폴리에서 가난한 어부들이 먹던 어부 피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파스타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다 잘 먹고 특히 남부로 갈수록 면이 얇아지고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카르파초. 아마 생고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티본 스테이크. 피렌체에서 유명한 비스테카 피오렌티나. 얘는 오소부코. 정강이 살을 푹 익혀서 만든 찜 요리고요. 이거는 티라미수. 내게 힘을 줘. 이런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건 판나코타. 얘는 카놀리. 과자 안에 생크림이랑 과일 이런 게 들어있고요. 길거리 음식. 얘는 아란치니. 쉽게 말하자면은 약간 주먹밥 같은 거를 튀긴 거죠. 그리고 피자를 반으로 접어서 피자처럼 구우면 깔조네. 피자를 반으로 접어서 튀겨내면 판제로티.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는 파니니. 그리고 와인은 산조베제라는 포도알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 와인 등급제인데 DOCG, DOC, IGT, VDT. 근데 90%는 여기 있는 테이블 와인 VDT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는 토스카나 지역이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피에몬테, 베네토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에스프레소.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건 아포가토. 에스프레소 샷에 젤라토를 한 스쿱 넣은 것. 자, 드디어 이탈리아의 경제까지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명목 GDP 세계 8위 국가이죠. 8위. 자, 그리고 이탈리아 경제의 특징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건데요. 근로자의 70%가 100명 미만 기업체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70%가. 그래서 중소기업의 단점은
규모 경제면에서는 약간 약하다. 장점은, 특히 이탈리아의 장점은 패션, 의료, 가구, 경공업 분야에서 우수한 디자인과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이 강점입니다. 또 과도한 공공부채, 그리고 과도한 사회보장,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남북 지역의 소득 격차 보시면은 여기가 로마이고, 로마 아래로는 큰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북쪽이 남쪽보다 소득이 두세 배 많다고 합니다. 자, 산업구조. 1차 산업, 농수산업이 2.5%, 제조업이 한 24%, 그리고 서비스업이 74%고요. 전형적인 선진국 그런 산업구조이고요. 그래서 제조업이 어떤 걸 제조하느냐? 중공업이 메인입니다. 금속, 기계, 자동차가 합치면 36% 정도 되고요. 식품은 12% 정도. 그리고 제약도 엄청 잘 나가는 게 수출 품목을 보면은 의약품이 1위, 2위가 승용차 해서 쭉쭉쭉쭉 와인까지, 수입품은 1위가 자동차 쭉쭉쭉 해서 금까지. 또 세계 10위의 교역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9위. 또 유명한 회사는 애니 석유가스회사, NL 전기회사, 아시코라지오니 제네랄리 보험회사, 우니크레디트 은행, 자동차 피아트, 페라리, 람보르기니, 또 상용차는 이베코가 있고, 오토바이는 두카티, 패션에는 쫙 프라다, 펜디, 구찌, 페라가모, 베르사치, 아르메니. 다 원조는 이탈리아인 게 많은데요. 지금은 하도 매각이 많이 돼서 프랑스나 중국에 많이 매각됐습니다. 또 룩소티카, 또 필라도 한국에 매각됐죠. 필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1위 가쁜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39조를 가지고 있는 조바니 페레로인데요. 바로 누텔라랑 페레로 로쉐를 만드는 초콜릿 회사의 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바니 페레로의 할아버지가 누텔라를 만든 발명한 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탈리아는 이런 디자인 멋있게 잘하는 것 같죠. 그냥 초콜릿인데도 금박으로. 이탈리아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끝이네요.